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현황 등에 대해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해 주민들에게 총끈을 만들어 바치라는 지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발사계를 바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행이라고 한다면 만들어서 내라고 하지 않고 하얀색 천을 내라고 했다는데요. 이제 하다 그냥- 발사계를 내라고 하나요? 그냥 천을 내는 게 아니고 네. 가로 세로 30cm씩 딱 맞춰가지고 내라는 거니까 만들어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발사기라는 게 뭐냐, 네. 이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잘 몰라요. 저희 세대는 이제 이런 거지 발사계 같은 놈아라는 그런 욕이 욕, 있죠? 네. 맞아요. 그 발사계라는 건 뭐냐, 예. 보통 발에다 양말을 신잖아요. 그쵸. 잠깐 옆으로 셀게요. 양말은 무슨 뜻입니까? 양이 서양의 양이잖아요. 말은 그럼 한자로 무슨 뜻이죠? 그거까지 예, 모르겠어요. 버선 말자예요. 아, 그러니까 서양 버선. 버선이 양말. 네네. 그럼 발사계라는 건 뭐냐? 그냥 천을 발에다가 이렇게 뚫뚫 감는 거예요. 양말처럼 신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소련군에서 나온 겁니다. 소련군 같은 경우에 이제 발사계를 하는데, 이 발사계를 하면 보온에도 탁월하고 장거리 행군에도 양말이랑 구두가 좀 쓸릴 일도 없고. 자, 근데 문제는 북한군이 양말을 안 신고 발사계를 쓰는가? 뭐 이거야. 소련 군대 전통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한테 만들어 내라고요? 아니 하다가 정말 이것까지 만들어 내라 그러면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북한 군에서는 이 발사계를 조달할 능력, 물자 조달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발사계를 주민들한테 내라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뭐 강성대국의 최강의 부대다. 뭐 최강의 부대다, 예, 이런 무적의 얘기하면서 부대다. 그러면서 발사기 하나 못 만드는 게 이게 무슨 최강의 부대가 될 수 있는가? 작년에는 총끈을 내라. 이거는 민간에다가 얘기할 만한 게 아니죠.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필요한 뭔가 뭐 내복이 필요하다, 돈을 좀 모아라 했으면은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황당하다 못해. 우리는 방위성금을 내라. 그래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방위성금 많이 냈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뭐 군 환경 개선도 하고 내복도 사고 뭐 등등등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거는 강제적으로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북한의 원단을 갖고 있는 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자 생산 자체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 떨어진 옷을 꿰맬 천조각도 없는 마당에 규격을 딱딱 맞춰서 내라? 방법은 하나죠. 집안에 네모나고 큰 천이라 해봐야 뭐 이불, 베갯보, 뭐 백엔닛 뭐 그런 거 방석 뜯어서, 네, 같은 거. 그런 예. 거 뜯어서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새 천을 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뭐 헌천이든 뭐든 알아서 만들어서 내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이 지시를 하려면 좀 정확하게 해줘야지. 면 100%인지 폴리에스터 몇 퍼센트 섞인 것까지 괜찮은지, 뭐 홈방은 뭐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해줘야 이게 통일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북한 병사들 양쪽 발에 각각 재질이 다른 발사계 이거 싸매고 그러네요. 생활하게 생겼는데, 군인들의 그러네요. 고충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무슨 뭐 솜을 내라, 무슨 또 뭐였지, 뭐 아무튼 이것저것 많아요. 왜? 늘 내라는 게 많았잖아요. 왜 탈탈탈 하다 보면은 어려서 그 수없이 나오는 꼬마 계획, 예, 맞아요. 뭐 고철 파철을 내라, 뭐 빈병을 주워서 와라, 또 무슨 짐승 가죽, 뭐 네. 쥐 가죽을 몇 개 뭐 벗겨 다람쥐 가죽, 토끼 가죽, 학교에서 다 토끼를 키우는 이유가 그 토끼 가죽 때문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이라는 지역은 워낙 물자가 귀하니까 고철 자체가 귀중품이에요. 그리고 빈병, 아니 북한의 혁명 무슨 유자녀들이 다닌다는, 또 혁명 열사들만 다닐 수 있다는 병원에 가면 링게루 병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링게루 병이 없어서 옛날 그 일본 맥주병 있죠, 그런 것들을 소독해서 링게루 병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북한산 병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실정인데 물자 유통하는 수준이 그 정도인 나라에 빈병을 누가 어디서
수집을 해가지고 낼 거며 호철은 어디서 낼 거며 뭐 다람쥐 뭐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발사계 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북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정말 뭐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죠. 사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게 뭐라고 대한민국에서 좀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거냐. 이거 굉장히 아니, 누가 위험한 그랬어요? 발상인데. 그러니까 군수 물자를 지원하자고요? 발사계 이거 엄연히 그러니까 군수물자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북한 주민을 이제 무조건적으로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이 겨울이 그렇게 춥다는데 꼭 군인 발사계는 아니더라도 뭐 방한용품이나 뭐 귀돌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고 넘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북한에 줘도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신 분이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건 북한 군대의 전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정치적 낭만주의, 민족 지상주의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북한이 그런 물자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느냐? 절대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도가 물건 뺏은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반신반의하시는데요. 제가 아예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권호웅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자도 지금은 숙청된 것 같아요. 이 자가 언젠가 그 남북 이런저런 회의 같은 거 할 때 한국에 와가지고 북에서는 꽤 고위직이었어요. 지금 정확한 직책은 생각 안 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니 우리가 북쪽에서 그렇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물자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해서 남쪽을 지금 지켜주기 때문에 남쪽이 마음 놓고 경제 개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지. 무슨 일방적으로 도와달라는 거냐. 얘기를 진짜 했습니다. 설마 그런 얘기 했겠느냐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권호웅 인터넷에 치시면 기사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낭만주의가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칼끝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제주도에 감귤 농사가 풍년이어가지고 이거를 북에다가 실어 보낸 적이 있어요. 북주민 먹으라고. 결국은 안 돌아갔어요. 평양에 있는 호텔에서 한 개의 미화로 3달러씩 받고 관광객들에게 팔았다는 증언도 있고 이거를 아마 다시 중국이나 러시아에 수출해서 현금으로 챙겼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군 실정이 지금 어려운데 발사계 하나 제대로 지급해주지 못할 만큼 이것과 아주 상반된 뉴스가 동시에 또 올라왔었습니다. 김정은이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에 전략 무기 부문 개발 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되었다는데 대만족했다.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쓸 고체 연료 엔진의 지상 분출을 시험했다. 네. 이런 뉴스가 같은 날 너무 상반된 뉴스잖아요. 같은 날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제가 군사나 뭐 무기 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는 북한의 무기가 단순히 대한민국이나 그 주변국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미국까지 위협이 된다. 그 사정거리가 된다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 차이를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고체 연료 뭐 개발했다고 그래서 김정일이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네. 미사일은 당연히 연료가 있어야 날아가겠죠. 액체 연료는 만들기 쉽습니다. 그냥 갖다 넣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24시간 전에 주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액체 연료로 발사하는 미사일 같으면 발사하기 전에 벌써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얘네가 쏘려고 하는구나. 연료를 주입하는구나. 근데 고체 연료는 24시간 전이 아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금 과정을 보태자면은 즉시 주입,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재료들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마어마하게 큰 믹서기에 넣고 잘 섞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균질하게 섞어줘야 되기 때문에 고체 연료 만드는 것도 뭐 세계에서 몇 나라밖에 보유하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이거 북한이 실제로 확보했나? 하여튼 그랬다 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발사계랑 또 연결이 돼요. 네. 그러면 왜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 고체 연료, 핵무기 이런 걸 개발하면서 발사계조차 지급을 못하느냐. 문제의 핵심은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이런 식의 그 전략무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발되면서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들의 처지는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다. 복지는 점점 더 하락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한병진 교수의 논리이기도 한데, 예전에는 전쟁을 하려면 재래식 전쟁에는 병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사 수가 중요했죠. 네, 그러니까 병사들, 군인들을 어느 정도 대우하지 않으면 전력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핵무기가 나온 이상은 병사는 어떻게 보면 좀 유지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필수적인 존재는 아니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그 무슨 표현을 하던데 AI식 전쟁, 전자식 전쟁, 버튼만 누르면 그렇죠. 되는 전쟁? 그러면서 병사들과 주민들의 그 군사적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군사적 가치가 하락하는 주민과 군인들에게 뭐하러 돈을 더 드리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정말 심각한 의문이자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북한은 군인이 10년이잖아요. 이게 군사력 유지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때 남자들이 제일 활동력도 왕성하고 그렇죠. 반발감 뭐 이런 것도 강하고 17에 군대 가서 27, 28에 전역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학교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8살, 9살 요 무렵부터 이제 청소년들을 하나의 공간에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이 군사복무 기간이 긴 것은 사회적 범죄를 줄이기 위한, 북당국으로 봐서는 가장 다루기가 곤란한 혈기왕성한 10대 후반, 20대 초중반의 남성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상반된 뉴스가 이렇게 동시에 나오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자신의 사람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이제 콧방귀도 끼지 않는구나.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는구나를 다시 한번 좀 실감한 뉴스였습니다. 네,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상이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논리로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